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관리회계 지금 우리가 원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 시간에는 선형 원가 함수, 그 1차 함수죠. 1차 함수를 이용해서 원가 함수를 추정하고, 그리고 그 원가 함수를 이용해서 미래의 원가를 추정하는 그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학습 곡선을 이용한 원가 추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 학습 효과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는데, 학습 효과란 무엇인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작업자의 숙련도가 그만큼 이제 향상이 되겠죠. 숙련도가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동일한 생산량에 소요되는 그런 시간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한 시간에 한 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숙련도가 향상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두 개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개당 30분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한 개 만들 때 1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한 개 만들 때 30분밖에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만큼 숙련도가 향상됨으로써 동일한 생산량에 소요되는 그 시간, 작업 시간 자체가 계속해서 감소해 나간다. 그러면 결국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작업 능률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작업 능률이 향상되면 그만큼 원가는 절감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원가는 절감되게 돼요. 처음에는 한 시간에 한 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한 시간에 두 개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만큼 그 제품 하나에 들어가는 원가는 그만큼 적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작업 능률이 향상됨으로써 원가가 절감되는 거. 이러한 현상을, 이 전체의 현상을 우리가 학습 효과 이렇게 말합니다. 학습 효과. 학습 효과는 이제 이렇게 해서 원가가 절감되는데, 이 전체의 현상을 우리가 학습 효과.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학습 효과라고 한다 이겁니다. 이 학습 효과, 그러면 이제 학습 효과는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러한 추상적인 학습 효과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현되는 게 이제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습 효과가 만약에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학습 효과가 없다면, 이러한 학습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1차 함수, 선형 원가 함수를 가지고 원가를 추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형 원가 함수가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축은 조업도, 세로축은 원가, 세로축은 직접 노무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한 개를 생산하는데 만약에 1시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학습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10개를 만들면 당연히 한 개당 1시간이니까 10시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40개를 만들게 되면 당연히 40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시간당 1,000원씩 준다라고 생각해 봐요. 시간당 1,000원씩 준다. 그러면 한 개 만드는데 1,000원. 그럼 10개를 만들면 원가는 10,000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40개를 만들면 40,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업도와 원가와의 관계는 역시 직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이게 바로 이제 선형 원가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습 효과를 고려를 한다. 학습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선형, 직선의 원가 함수가 아니고 곡선 형태의 이제 원가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개를 제조할 때
10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해 봐요. 10개를 제조하는데 10시간이 걸리면 결국 한 개당 1시간씩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산량, 조업도가 이렇게 누적이 될수록 조업도가 누적이 돼서 이제 40개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습 효과가 없으면 1시간에 한 개당 1시간이니까 40개면 40시간이 걸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40개를 만드는데 40시간이 아니고 자, 2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25.6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선형 원가 함수, 직선의 원가 함수가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곡선의 형태를 띠는 원가 함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를 우리가 학습 곡선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학습 효과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어떤 그 현상이 구체화되어서 그래프에 그려지면 그게 바로 이제 학습 곡선이 되는 겁니다. 학습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학습 곡선, 이와 같은 학습 곡선에는 이제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 있고요. 또 하나가 증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누적 생산량이에요.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면 그러면 한 개당 단위당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단위당 평균 노동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바로 직전 단계의 단위당 평균 노동시간 곱하기 이제 학습률이다. 학습률은 예를 들어서 뭐 90%, 뭐 80%,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90%, 8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처음에 한 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생산하면 2개 되겠죠. 그럼 누적 생산량이 2개 됐을까? 2배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 만들었을 때 만약에 1시간 걸렸다. 그 다음에 이제 2개 이제 만들게 되면 누적 생산량이 이제 2개가 된 거죠. 만약에 90%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90%라고 생각해 보면 요 2개를 만드는데 한 개당 평균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0.9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한 개당 0.9시간. 그러면 한 개당 0.9시간이니까 곱하기 2개 하면 그러면 총 몇 시간이 걸린다? 1.8시간이 걸렸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한 개당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당 시간. 자, 그 말을 하는 것이고, 자, 정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면, 자, 정분 단위 시간이 전 단계의 정분 단위 시간 곱하기 학습률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면 정분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최종 한 단위를 추가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정분 노동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한 개 생산했다. 그 다음에 또 생산해서 2개 생산하게 되면 그러면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었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처음에 1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에 2배가 됐을 때는 추가되는 것은 요거 한 개가 추가된 거잖아요. 자, 요거 한 개 걸리는 시간이 0.9시간이다. 0.9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1시간 걸렸고 90%니까 요거 추가되는 이게 0.9시간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2개 합하면 2개 생산하는데 총 몇 시간이 걸린 겁니까? 1시간 더하기 0.9시간이니까 1.9시간 걸린 거죠. 1.9시간. 아까 누적 평균 시간으로 보면 1.8시간이었죠. 정분 단위 시간으로 보면 1.9시간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정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과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의 차이점이에요. 차이점인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주로 볼 내용은 자, 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위주로 볼 겁니다. 위주로 볼 거예요. 주로 이제 이 2개 다
알아두면 좋긴 한데요. 좋긴 한데 이 두 개 다 하기에는 이제 시간상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이 관리에게 학습 곡선 이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외부 시험을 보면 주로 이제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 조금 더 비율적으로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우리 강의는 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은, 만약에 아까는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개를 가지고 말했는데, 제품을 생산할 때는 그렇게 한 개 단위로 생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묶음 단위로 생산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품이 10개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다면, 그러니까 한 번 생산하면 10개가 와르르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와르르 나오는 겁니다. 한 번 생산하면. 자, 근데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품 10개가 한 묶음이고 학습률이 만약에 80%라고 가정을 해보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으로 보면 최초 묶음, 첫 번째 묶음이죠. 그게 이제 10개인데, 그때에 만약에 한 개당 1시간 걸렸다. 그럼 총 몇 시간 걸린 겁니까? 총 10시간 걸린 거죠. 그죠? 한 개당 1시간이니까 10개니까 10시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라면 그 다음 이제 2배, 누적 생산량 2배. 2배니까 10개의 2배면 20개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묶음까지 하면 20개 아닙니까? 그래서 두 번째 묶음까지. 그래서 누적 생산량이 20개, 20개가 되면 그때는 한 개당 몇 시간 걸리는 거냐? 한 개당 1시간이었는데 여기다가 곱하기 학습률, 학습률은 80%. 그러니까 곱하기 80%, 0.8 하면 한 개당 0.8시간 걸린다 이겁니다. 한 개당 0.8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누적 20개인데 한 개당 0.8시간 걸렸다면 총 시간은 몇 시간 걸렸다? 0.8시간 곱하기 20개 하면 몇 시간? 네. 자, 16시간이 되겠죠. 16시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만약에 학습 효과가 없다면 한 개당 1시간이니까 20개면 몇 시간 걸렸어야 됩니까? 한 개당 1시간이면 20개면 20시간이 걸려야 했겠죠. 근데 지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개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됐는데 20시간이 걸린 게 아니고 총 1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학습 효과 때문에 작업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총 시간이. 자, 한 개당 0.8시간. 자, 단위당 시간으로 갑니다. 학습률은. 자,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 이제 또 여기서 또 누적 생산량이 2배. 자, 지금 총 20개인데 여기에 2배라면 40개 생산한 거죠. 누적 생산량이. 그러면 몇 번째 묶음까지 생산된 거예요? 네 번째 묶음까지 생산된 거죠. 그래서 누적 생산량이 또 2배가 됐습니다. 40개. 그러면은 이제 한 개당 몇 시간 걸린 거냐? 한 개당 바로 직전 한 개당 0.8시간이었죠. 직전에 0.8시간이었으니까 직전에 0.8시간 곱하기 학습률 80%. 해서 한 개당 0.64시간 걸린 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개당 0.64시간이면 한 개당 0.64 곱하기 40개 하면은 총 몇 시간 걸린 거냐? 25.6시간 걸린 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학습 효과가 없다면 한 개당 1시간이죠? 그러면 40개면 40시간이 걸렸어야 돼요. 그런데 학습 효과 때문에 시간이 조금씩 더 줄어들어서 40개 만들었는데 25.6시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총 시간이. 자, 그게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의 개념이에요. 자, 증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 보면, 자, 제품 10개가 한 묶음이고 학습률이 80%다. 자, 최초 묶음 10개 만드는데 한 개당 1시간 걸렸다. 아까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묶음.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첫 번째 묶음이 있잖아요.
첫 번째 묶음에 자, 1개, 2개, 10개까지 묶음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1개당 1시간 걸린 거예요. 여기다가 두 번째 묶음이 추가되죠. 그죠? 두 번째 묶음이 추가가 되면 여기에 또 1개, 2개 해서 10개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적 생산량이 2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누적 생산, 앞에 나온 누적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묶음에 대해서 0.8시간 걸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누적 평균 시간은 이걸 다 묶어서 0.8시간이었죠. 한 개. 근데 증분 단위 시간은 증분되는 거, 추가되는 거에 대해서 1개당 0.8시간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10개에 대해서 0.8시간 걸렸다면 곱하기 10개 하니까 요거는 자 8시간 걸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총 8시간 걸렸죠. 자, 첫 번째 묶음에서는 1개당 1시간이었으니까 10개 하면 10시간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묶음에 10시간, 총 10시간 걸렸고 두 번째 묶음에는 8시간 걸렸고 그래서 요 두 개 합하면 20개 만드는데 총 몇 시간 걸린 겁니까? 10시간, 8시간에서 18시간 걸린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분 단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증분되는 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증분되는 거에 대해서. 누적 평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의 누적 전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음, 또 이제 네 번째 묶음이 10개가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묶음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묶음이 또 있겠죠. 그죠? 이 네 번째 묶음까지 되면 또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번째 묶음에 대해서 또 이 안에 10개가 있겠죠. 자, 이 네 번째 묶음에 1개당 몇 시간 걸린다? 0.64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분되는 거에 대해서 학습률이 적용되어서 1개당 몇 시간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증분 단위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중심으로 해서 배운다?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중심으로 해서 배운다. 자, 그러면 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의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y는 이제 이게 더 이상 직선이 아니죠. 자, a 곱하기 자, x의 1-b승 이렇게 나옵니다. 1-b승. 자, 이와 같은 이제 곡선의 형태로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b라고 하는 거 여기서 b라고 하는 게 이제 학습 지수라고 하는 거고요. 학습 지수라고 하는 거고 이 y가 뭐냐면 총 누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총 누적 시간. 그다음에 a는 자, 첫 번째 단위의 시간이에요. 첫 번째 단위. 생산되는 첫 번째 단위의 시간이고요. 이 x는 누적 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생산량이 생산될 때 총 누적 시간이 몇 시간 걸렸냐? 자, 이 관계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의 함수입니다. 함수.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총 누적 시간과 관련한 함수고요. 한 개당 시간, 즉 단위당 누적 평균 시간이라고 하면 요거는 여기 이제 대문자로 y를 썼죠. 여기는 소문자로 y를 썼죠. 자, 그거는 여기는 총 누적 시간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한 개당 누적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당. 그러면 한 개당 누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총 누적 시간 y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요걸 말하는 겁니다. y를 뭐로 나눠주면 될까요? 누적 생산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누적 생산량은 뭐였습니까? 여기 x였잖아요. 나누기 x. 그러면 한 개당 평균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결국은 자, y는 a 곱하기 x의 1-b승이었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x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결국 어떻게 나오는 거냐? 자, 이거는 1승이잖아요. 1승.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은
A 곱하기 X의 마이너스 B승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B승이 이렇게 나온다. 자, 요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X의 1 마이너스 B승에 자, 또 마이너스 1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고 A의 X 마이너스 B승 나온다 이겁니다. A의 X 마이너스 B승. 자, 이게 바로 한 개당 평균 시간이다 이겁니다. 한 개당 평균 시간이다. 자, 그러면 갑자기 또 이제 이런 함수를 보니까 머리 아파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조금 더 이제 이 학습 효과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사실 이 함수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함수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수도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이 함수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다루지를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에서는 다루지를 않고, 물론 이제 다루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은 이러한 함수구나 하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꼭 이 함수를 몰라도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이제 문제를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도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이용한 예제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누적 평균 시간은 뭐다, 뭐 이런 대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만으로는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시겠죠. 그래서 자, 예제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회사가 신제품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해서 첫 25개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이 첫 번째 줄을 보고 여러분들 뭘 파악해야 되냐면, 자, 첫 25개 이런 말이 있죠. 첫 25개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회사의 이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묶음 단위로 생산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 개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생산돼서 나올 때 25개가 와르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위가 25개. 그러니까 한 묶음 안에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25개가 묶음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25개가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원가를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10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1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25개 생산하면서 직접 재료 원가가 100만 원 들어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당 직접 재료 원가가 얼마다 하는 것은 구할 수 있겠죠. 100만 원 나누기 25개 하면은 직접 재료 원가는 한 개당 얼마씩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를 보니까 자, 25개, 첫 번째 묶음 25개 생산하는데 500시간이 들어갔답니다. 500시간. 그리고 원가니까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씩 임금을 지급한 거냐? 시간당 5,000원씩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5,000원씩 임금을 지급하는데 500시간 걸렸으니까 이 직접 노무 시간은 250만 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시간당 5,000원, 500시간 해서 250만 원 직접 노무 원가가 나온 거예요. 첫 25개 생산하는데. 그 다음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보니까 자, 직접 노무 원가의 2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250만 원에 20% 해서 50만 원이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20%가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고정 제조 관제 원가는 62만 5천 원. 이건 이제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이겁니다. 고정적으로 발생한다. 자, 고정 제조 관제 원가는 뭐 25개를 생산하나, 50개를 생산하나, 100개를 생산하나 항상 얼마? 62만 5천 원이에요. 그죠? 변화가 없어요. 고정돼 있어요. 자, 그래서 첫 25개, 첫 번째 묶음 생산하는데 462만 5천 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자료를 보니까, 자, 직접 노무 시간은, 자, 90%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따른다. 자, 그러면은 학습률은 몇 퍼센트? 90%. 그죠? 이 90%가, 학습률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습률이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자,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 자, 이제 앞에 대략 제가 설명한 그 내용. 자, 그 다음에 누적 생산량이 50개, 누적 생산량이 100개. 그러면 첫 생산량은 25개였죠. 그거의 2배, 또 그거의 2배,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될 때, 2배, 또 2배가 될 때, 그때 단위당, 한 개당 시간이 몇 시간 걸리겠느냐? 한 개당 시간이 몇 시간 걸리냐? 그리고 한 개당 걸리는 시간에다가 생산량을 곱하면 총 시간이 나오겠죠. 총 누적 시간을 각각 구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최초 25개 생산한 후고 75개의 제품을 추가 생산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원가는 얼마냐? 자, 첫 묶음에 25개 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묶음에 또 25개. 그러면 누적은 50개. 그죠? 그 다음 또 25개. 그럼 누적은 75개. 그 다음 또 25개. 그럼 누적 100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누적 생산량을 보면 여기서 2배, 여기서 2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첫 25개 생산하고 누적 100개가 됐다. 이 말은 첫 25개 생산하고 나서 추가로 몇 개를 생산했다? 추가로 75개를 생산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25개 생산하고 추가로 75개를 생산해서 누적 생산량이 100개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5개 생산 후 75개의 제품을 추가 생산했다는 이야기는 누적 생산량은 몇 개가 되었다? 100개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추가로 발생하는 제조 원가는 얼마냐? 구해봐라 이거예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제 세무사 기출 문제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이라고 하는 거 앞에 제가 함수도 보여드렸지만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림으로 이제 이해를 하세요. 자, 첫 번째 단위. 그러면 첫 번째 단위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1개, 2개, 3개 해서 이제 25개까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25개 한 묶음 생산하는데 총 몇 시간 걸렸다? 앞에 자료 나와 있는데 보니까 500시간 걸렸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00시간 걸렸다. 그런데 생산량은 몇 개? 25개다. 그럼 한 개당 몇 시간 걸린 겁니까? 500시간 나누기 25개 하면 첫 번째 묶음에서는 한 개당 몇 시간 걸린 거냐? 20시간, 20시간 걸린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한 개당, 단위당 시간. 자, 그 다음에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된다는 것은 두 번째 묶음까지 생산해야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누적 생산량이 이제 몇 개까지 됐다? 자, 1번, 2번, 3번부터 해서 25번까지는 처음에 생산했고, 그 다음에
25개를 더 생산해서 누적 생산량이 50개까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25번까지 생산을 했고, 그 다음에 25개를 추가로 더 생산해서 누적 생산량은 50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누적 생산량 2배, 이 경우에 자, 지금 한 개당 걸린 시간이 처음에 20시간이었죠. 그러면 이제 학습률을 고려하면 누적 생산량이 2배가 됐을 때 한 개당 몇 시간이 걸렸을까? 곱하기 학습률 하면 됩니다. 근데 학습률이 문제에서 몇 %라고 했습니까? 자, 9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한 개당 몇 시간? 한 개당 18시간 걸린 것이다 이거예요. 자, 누적 50개 만드는데 한 개당 18시간 걸렸다. 누적 50개 만드는데 한 개당 18시간 걸렸다. 그러면 총 몇 시간 걸린 것이다? 50개 누적 만드는데 총 자, 900시간 걸린 것이다. 그죠? 50개 곱하기 18시간 하면 되잖아요. 총 900시간 걸린 것이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누적 생산량이 또 2배. 그러면 지금 50개인데 여기서 누적 생산량 2배가 된다는 것은 누적 생산 몇 개? 100개까지. 그죠? 자, 그러면 100개까지 된다는 것은 그럼 몇 번째 묶음까지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 묶음까지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 묶음까지 생산이 되어야 누적 100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누적 네 번째까지 생산이 되면 자, 1번부터 해서 쭉 가다가 이제 50번, 그 다음에 누적 몇 개까지? 100개까지 생산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누적 생산량 2배가 되었죠. 자, 그러면 이때 다시 한 개당 18시간인데 거기다가 학습률이 또 곱해집니다. 18시간 곱하기 90% 해서 한 개당 걸리는 시간이 또 줄어들어요. 18시간 곱하기 90% 해서 자, 이제는 16.2시간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평균. 한 개 만드는데 평균적으로 16.2시간이 걸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몇 개입니까? 누적 100개죠. 그러면은 16.2 곱하기 누적 100개 하면 총 시간은 몇 시간? 1620시간 걸린 것이다. 자, 그러면은 누적 100개 만들 때까지 총 몇 시간이 걸려서 작업을 합니까? 1620시간 걸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은 직접 노무 시간이죠. 직접 노무 시간. 자, 여러분들은 이제 학습 효과, 학습 곡선을 생각하면 자, 요 시간을 기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숙련도가 더 높아져서 작업이 더 능숙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학습 곡선,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직접 노무 시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따라서 직접 노무 원가가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직접 노무 원가가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제조 간접 원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직접 재료 원가에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재료는 한 개의 제품, 동일한 제품이면 한 개에 들어가야 되는 재료는 동일한 재료, 동일한 양으로, 동일한 어떤 성분, 동일한 양, 그죠? 동일한 또 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재료 원가에는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 효과, 학습 곡선은 첫 번째 직접 노무 시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직접 노무 원가가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제조 간접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620시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위, 첫 25개 생산할 때 앞에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직접 재료 원가가 나왔었죠. 그죠? 직접 재료 원가가 나왔는데 그 직접 재료 원가가 총액으로 나왔는데 나누기 25개 하면 한 개당 얼마의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가는 거냐? 한 개당 4만 원의 직접 재료 원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만 원 곱하기 25개에서 직접 재료 원가는 1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앞에 문제에서는 그냥 1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 100만 원을 25개로 나눠주면 한 개당 직접 재료 원가는 4만 원씩 직접 재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 나왔냐면, 시간당 5천 원씩 임금을 지급했는데, 25개 생산할 때 총 500시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50만 원의 직접 노무 원가가 들어갔었어요. 요거는 앞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250만 원의 20%였죠. 그래서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50만 원이었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2만 5천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25개 첫 번째 단위 생산할 때는 제조 원가가 얼마 나왔냐면 462만 5천 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누적으로 네 번째 단위까지, 누적 네 단위까지 생산하면 누적 생산량이 100개가 되죠. 이제 누적 100개까지 생산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냐? 재료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개당 4만 원 그대로 들어가죠? 근데 몇 개? 100개니까 곱하기 100개 하면 직접 재료 원가는 400만 원 들어가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직접 노무 원가가 나오네요. 시간당 5천 원씩 주는 건 같아요. 그런데 누적 100개를 생산했을 때 총 몇 시간 걸렸다고 나왔습니까? 학습 효과를 고려했을 때 1620시간 걸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앞에 요게 이제 앞에 우리가 계산했던 그 총 누적 시간이에요. 100개 생산하는 동안에 총 1620시간 걸렸으니까 5천 원 곱하기 1620시간 하면 직접 노무 원가는 8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의 20% 아닙니까? 그래서 810만 원의 20%니까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162만 원이고요.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100개 생산한다고 해서 고정 제조 간접 원가가 더 증가합니까? 아니죠. 고정되어 있죠. 여기는 62만 5천 원 고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누적 100개를 생산하게 되면 전체 총 제조 원가가 얼마 나오냐? 다 합산해 보면 1,434만 5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누적 100개 생산할 때의 총 제조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1,434만 5천 원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누적 100개 생산할 때 그때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1,434만 5천 원 나누기 1,000개 하면은 한 개당 원가 얼마 나옵니까? 14,345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답인 거예요. 단위당 원가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25개 생산할 때 465만 원, 누적 100개가 되었을 때 전체 제조 원가가 1,434만 5천 원. 자, 요거의 차이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요 두 개의 차이는, 그렇죠. 요 462만 5천 원 들여가지고 25개 생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75개를 추가로 더 생산을 하면 누적 100개가 되겠죠? 누적 100개가 됐을 때는 원가가 1,434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추가된 75개의 원가는 얼마 들었을까요? 이 두 개를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1,434만 5천 원에서 462만 5천 원을 차감하면, 그러면 이게 바로 뭘 의미한다? 추가 75개 생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제조 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구해보면 972만 원이에요. 972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까지 해서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우리 제일 앞에 원가 추정 방법의 어떤 흐름도 같은 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때 나왔던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산업공학적 방법 또는 다른 말로 이제 공학분석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산업공학적 방법 또는 공학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자료를 이용하지 않는 원가 추정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학분석법은 과거의 원가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냐? 자,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이렇게 나눠보면요. 직접 재료원가는 자, 생산 계획, 뭐 몇 개를 생산한다, 뭐 또는 이 설계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설계도가 있고 이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고 또 몇 개를 생산하고 그런 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산 계획이나 설계도에 따라서 아, 재료가 몇 개 들어간다, 몇 개 들어간다 해서 일일이 이 재료는 얼마에 살 수 있다. 이걸 계산해서 그냥 직접 재료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되는 생산 계획이나 설계도 등을 이용해서 예상되는 재료 사용량이냐 예상 매입 가격을 조사하고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 직접 재료 원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전혀 과거에 직접 재료가 얼마 들어갔냐 이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직접 노무 원가는 자,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동작 또는 어떤 경로, 뭐 동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동작으로 해서 어떤 경로로 해서 어떻게 작업을 했을 때 이 작업을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더라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 동작 연구인데 그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어떤 투입과 산출 간의 물리적인 관련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아, 몇 시간이 걸린다. 작업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걸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몇 시간 걸리니까 그 시간에다가 곱하기 입률 하면 직접 노무원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학적 분석 방법은 이 직접 재료 원가나 직접 노무 원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공학분석법의 약점은 이제 제조간접원가 쪽에 이제 약점이 있는데 제조간접원가는 이건 직접 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원가는 그냥 직접 원가에 그냥 일정 비율로 단순하게 보통은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분석법은 직접 재료 노무 원가는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제조간접원가는 그냥 이 직접 원가에 일정한 비율로 그냥 단순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학분석법, 산업공학적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자, 장점은 직접 원가 추정은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단점은 시간과 노력이 이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과거의 원가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일일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겠다, 또 시간이 얼마나 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조사를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리고 또한 단점은 기술의 변화가 매우 크고 빠를 경우에는 이게 계속해서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의 변화가 크고 빠를 경우에 빈번하게 계속해서 시간 동작 연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기술의 변화가 클 경우에는 또 그걸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자, 그런 점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공학 분석법까지 하고 주로 우리는 누적 평균 시간 학습 곡선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